아프진 않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차라리 아침은 안 먹는 게 나야. 피곤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수년 동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요즘은 아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겨울밤의 서울은 참으로 고요합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나면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아주 작게 들리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몸을 또렷이 느끼게 된다고요. 배가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닌데 은근히 불편하고 메스꺼운 것도 아닌데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몇 번을 뒤척이다가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하시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저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그 말을 다시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조금 무거워집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배가 조금 더부룩하면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이도 있는데 뭘 그렇게 먹어? 하며 식사를 거르고 찬물 한 잔만 급히 마시고 집을 나서는 것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몸에는 이런 습관들이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조용한 이상 신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저는 어떤 광고를 대신해 말하지도 않고 무엇을 팔기 위해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직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오실 때 심한 통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피로입니다. 점점 식사량이 줄고 잠은 깊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텅 빈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몸은 이유 없이 지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하고 아주 느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말이지요. 시계 김순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72살 외곽 지역에서 혼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에 병원을 찾으셨지요. 아프신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은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매일 저녁 전화를 드리면 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으시자 목소리가 한결 낮아지셨습니다. 아침은 늘 거르고 점심은 대충 드시고 저녁이 되면 배가 더부룩해 또 적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배가 불편하니 덜 먹는 것이 맞다고. 심하게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다고요. 그 믿음은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늘 듣던 말들이 쌓여 만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이 탓이라는 믿음이 어르신의 몸을 조금씩 말라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처럼 방 하나하나가 서서히 차가워집니다. 가장 먼저 위장이 그렇고 그 다음은 장, 그 다음은 잠, 그리고 마음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저 조금 더 마르고 조금 더 느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이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 어르신과 비슷한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75살의 박동호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짠 음식, 빠른 식사,
아침에 찬 차가 익숙하셨지요. 은퇴 후에는 체중과 혈당이 걱정되어 식사량을 줄이셨습니다. 스스로는 아주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일어설 때 어지럽고 손발이 차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여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생활 리듬이야말로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가 비어 있으면 약은 작은 기둥 하나를 더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집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날에만 떠올립니다. 평소에는 부엌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지요. 어떤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본 바로는 방법과 시기를 잘 지키면 이 음식이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가족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김이 오르던 장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던 순간들. 어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순자 어르신께 아침 식사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드시라는 것도 특별한 것을 드시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에 에너지를 넣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아주 천천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위장이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위장이 차갑고 단단한 음식을 억지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면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2주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아침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는 제게 어떤 검사 결과보다 값진 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식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분이 다 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조용히 참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봐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아주 간단했을지도 모를 문제를 미루게 됩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입맛이 없어야 하고 잠을 못 자야 하고 늘 피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은 그저 맞는 리듬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 리듬만 맞춰지면 젊어지지는 않아도 훨씬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걱정, 어린 눈빛,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몸은 제때 돌보지 않으면 점점 더 크게 신호를 보냅니다. 좋은 일이라고 믿고 해오던 습관들 중에도 어르신께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을 편하게 하겠다며 아침을 거르는 것, 정신을 차리겠다며 찬물을 마시는 것, 씹기 편하다는 이유로 건조한 음식만 드시는 것들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되면 위장과 장은 본래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의 위장은 평생 일해온 사람과 같다고요. 몰아붙이는 것도 힘들고 방치하는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다만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대접을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해주면 몸은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어느 날 박동호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속도가
예전보다 한결 느긋해졌습니다. 요즘은 일어설 때 어지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랑하듯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본대고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작은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몸이 다시 협조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풀어집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나도 전에 들어본 적 있다. 맞습니다.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어르신께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올바른 습관만 충분히 오래 이어가면 몸은 스스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작은 생활 속 변화 하나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다만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는 방법입니다. 또 몸이 밤의 불면과 아침의 피로로 값을 치르기 전에 미리 멈춰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딘가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차린 지금이 언제나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몸은 내일부터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을 때 나이가 든 몸은 아주 가볍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충분히 자서 깬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잠들 수 없어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에 더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고 일어나 앉으면 몸 안이 텅 빈 느낌이 든다고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전체가 무겁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작은 변화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정가, 닭꼬매는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위를 완전히 비워두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가볍다, 더부룩하지 않고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천천히 움직여온 몸에게 아침은 안전하다는 신호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맞는 종류와 맞는 온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이가 든 몸은 오랜 거리를 달려온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세게 밟으면 차가 덜컥거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일정하게 움직이면 엔진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차갑거나 마르거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위장은 스스로를 움츠리며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수축이 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더부룩함, 메스꺼움,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을 보약처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장에게 오늘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소화기관은 서서히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빨리 멈춰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속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몸에는 그것이 마치 아직 난방이 되지 않은 방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이 갑작스럽게 자극을 받고 혈관이 수축하며 소화 과정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랫배가 차고 은근한 복통과 배변 리듬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명희 어르신 68살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얼음물 한 컵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분입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지요. 병원에 오셨을 때 심하게 아프진 않지만 늘 배가 차고 무엇을 먹어도 쉽게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만 따뜻한 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쉽게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몸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몸은 억지로 건강해지라고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함께 하루의 리듬을 도와주는 아주 단순한 보조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을 지키고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위장이 적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을 지켜 먹으면 몸은 다시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규칙성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밤의 수면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주 예민하지만 동시에 아주 말을 잘 듣는다고요. 조금만 잘 대해주면 금방 반응을 보여줍니다. 몇 주만 지나도 잠이 깊어지고 걱정이 줄고 아침 식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많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몸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따뜻함을 먼저 주십시오. 이 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많은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다만 어떤 신호들은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심한 복통과 함께 열이 날 때, 멈추지 않는 구토가 있을 때, 검은 변이나 피가 섞인 변이 나올 때,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때, 가슴 통증이 팔이나 턱으로 퍼질 때,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들 때, 배가 빠르게 팽창하며 통증이 점점 심해질 때, 이런 경우에는 하룻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괜찮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침착하되 단호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연은 때로 매우 큰 대가를 부릅니다. 이런 신호는 없지만 피로가 계속되고 입맛이 없고 잠이 얕다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일상의 리듬부터 다시 돌봐달라고 조용히 부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핵심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비싼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 리듬에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에 있고 몸을 방치하지도 억지로 몰아붙이지도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많은 문제들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60, 70, 80의 한국 어르신들은 이미 너무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편안한 밤잠과 두렵지 않은 아침, 그리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선택, 침실에서의 습관, 익숙한 하루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작은 한 가지면 됩니다. 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봅니다. 원하신다면 며칠 동안 변화를 시도해 볼지 숫자 하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혹은 마음에 떠오르는 소중한 분 한 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아주 소박한 변화들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다시 몸 안의 평온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